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달입니다.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월달 오른수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월살에 지지가 충이 오네요. 요렇게 충미충이죠, 그죠?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외로움도 좀 달 수 있겠고, 또 무기력하거나 약간 우울한 그런 기분도 드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주살 기운에서는 지나친 욕심이나 계획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 또 시가 마른다 이런 의미를 가져 가지고 결혼이나 약혼,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이런 행사는 조금 불리한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 모함이나 좌천 명태 등의 그 불명예도 생길 수 있겠고, 가정에서도 그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가지고 각방을 사용하거나 별것 같은 그런 불상사도 따르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지지가 충까지 함께 하니까 특히 그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횡재수도 따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거나 또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상속이나 정예 같은 타에 의한 재물운이 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이 오는 시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월달 한 달 동안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9세, 69세 되시는 분들 을미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량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론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많은 경험과 노련한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직업상 부침도 좀 따를 수 있겠고,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공부나 수양, 기도 같은 이런 일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운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병지에서 쇠지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조금 따를 수 있겠고, 돈이 잘 모아지지 않으니까 재물 관리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개미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량에 해당하십니다. 천동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은 같고 지지가 충인 그런 경우입니다. 천간은 이렇게 개수로 똑같고요, 지지는 이렇게 충미충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렇게 그 천동지충 기운에서는 처음에는 무난히 잘 풀리는 듯한 일들이 끝내 어려움도 좀 따를 수 있겠고, 불협화음이 일게 되는 그런 기운이니까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도 불화와 갈등으로 시비나 구설수가 따르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합니다.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급 같은 사회에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록지에서 관대지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그런 기운이니까 점차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운이 좋아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급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량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다소간의 횡재수도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또 해결하기는 조금 힘에 부족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세 흐름은 어떻습니까? 생제서 양지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기운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니까 점점 운세가 좀 내려가는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와 인연도 조금 박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좀 부족하기 쉬우니까 부모님한테는 조금 효도하시고 형제 간에는 우애와 우정을 좀 돋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5세 105세 되시는 분들 김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량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또 물심양면으로 답답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어떤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수성의 기본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좀 지혜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수양하는 이런 일들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운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절지에서 묘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 점점 상승하는 좋은 기운에 초반에 있으니까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 친구 동료 간에 서로 간에 좀 도우고 보살피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7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 천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역시 묘지네요. 이 천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충이고 지지도충인 그런 경우입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지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각종 사고수나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대인관계에서도 두루두루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그 모든 면에서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수성의 기분으로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운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지에서 역시 묘지로 올라가니까 앞으로는 점차 기대가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어떻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일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따르기 쉬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녀분들의 그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4일날 천살이 육형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천살의 육형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오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일 날입니다. 연살의 원진이고요. 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나 주색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되거나 건강 이상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병원 신세를 질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재수도 발생하기 쉽고 또 이런 날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서로 간에 원망과 원성으로 인해 가지고 미투 사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성 간의 교제에는 특히 그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말일날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또 향수에 젖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부부간의 그 불화와 갈등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각방을 사용하거나 이별수까지 따를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승간의 교제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렇게 충이 오는 이런 기운에서는 각종 사고 수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일 날입니다. 장승살의 삼합이고요. 21일도 같은 장승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삼합까지 도와주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정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이고요. 24일도 같은 육해살의 방합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1월 한 달 동안에 그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